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9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대전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늘 대전 은흥정이 거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국민대회에서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 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외 집회에서 당 지도부 인사가 이렇게 사과를 한 건 처음입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고 커피를 던지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제 말이 틀린다면은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에 이어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12월 3일에는 당시 친일 쿠데타의 성격을 신속하게 간파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광 스쿼처럼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국회로 모여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두지휘를 했고 여기에 따랐던 사람이 장동혁 의원이었어요. 그 뒤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만은 18명이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108명 중에서 만약 그때 18명이 거기에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되었거나 해산 직전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명이 한동훈 당시 대표의 지도하에 국힘당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그날 한자리에 모여 있어야 된다.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로 뭉쳐 있을 방법은 108명이 몽땅 계엄 해제안 결의에 찬동하든지 몽땅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찬동을 했더라면 108명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동했더라면 오늘의 국민의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이고 지난 대선의 결과도 달랐을 수가 있습니다. 별 8명이 몽땅 국회에 오지 않고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 결의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더라면 지금은 국민의힘은 해산되었거나 해산 직전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8명 대 90명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지 않느냐 하는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말의 앞뒤를 맞춰보면은 그때 똘똘 뭉쳐가지고 계엄 해제에 반대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계엄 해제에 반대했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분은 계엄 해제에 자신은 찬동했으면서도 그 뒤에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탄핵도 반대했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들리고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는 윤석열과 하나가 되어서 싸우자고 하고 윤석열과 같은 계열의 황교안 씨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선언한 걸로 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똘똘 뭉쳐가지고 계엄 해제에 반대했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니까 양향자 최고위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똘똘 뭉쳐가지고 계엄 해제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18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표로서 충분히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씨는 자신이 바로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동을 해놓고 나중에 새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한동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 극우 음모론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양향자 최고위원이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틀어드렸던 그 연설 장면은 아주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감동을 줍니다. 양향자 전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광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거만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상무까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광주에서 당선되었다가 나중에 2022년에 민주당이 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했다가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개혁신당에 갔다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와서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런 전력에 비추어서 오늘 국민의힘이 계엄을 반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용감하게 말한 것. 이거는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공론화했고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큰 역사적 맥락에서 윤어게인 세력의 장동혁은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낙오자 편에 섰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는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뽑혔습니다. 윤석열 잘했다는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을 지키겠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지금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있고 이 노선으로 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하니까 양향자 최고위원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양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노선으로 가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소멸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똥돌 뭉쳐가지고 장동혁, 윤어게인 파를 당권 내서 몰아내고 한동훈 노선으로 회귀시킨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게임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6월 대선에서는 윤석열 심판 선거 이미 분명한데도 윤석열 계열의 후보를 내세웠다가 참패를 했고, 내년 지방선거는 윤어게인 세력 심판이 분명한데도 윤어게인 세력 장동혁이 그 선거를 지휘하도록 만들면 참패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역사의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민심에 거슬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